한 달 전 뉴욕 JFK 공항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된 20대 한인 남성의 아내가 남편의 석방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한국국악원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오는 22일 특별 공연을 개최하고 한국 전통 국악의 진수를 펼칩니다. 20일 저녁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대규모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이 20일 저녁 롱아일랜드 애틀랜틱 비치에 실제 토네이도가 상륙했다고 21일 오전 확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달 전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된 20대 한인 남성의 아내가 남편의 석방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21세 박범진 씨는 지난달 21일 플로리다로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JFK 공항을 찾았다가 이민 당국에 체포돼 현재 뉴욕 소재 딜레이니 홀 구치소에 한 달째 구금돼 있습니다. 박 씨 아내는 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2주 전부터 감기 증상이 시작됐고 이후 폐렴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다며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많이 헬쓱해지고 아무래도 거기 상태나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2주 전부터는 이제 감기 증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거의 폐가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아이스는 박 씨가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해 2024년 2월에 무비자 입국한 후 허용된 체류기간 90일을 넘겨 비자 면제 프로그램 체류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를 근거로 행정 추방 절차를 개시하고 연행 당일인 21일 최종 추방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아내는 남편이 에스터로 입국한 것은 맞지만 그해 5월에 결혼해 9월에 결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올해 6월 신분 조정 신청을 제출하고 지문 채취를 하는 등 최종 인터뷰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주권을 마무리 이제 진행해서 받는 게 진짜 너무 바람이고 거의 다 왔고 전혀 법적으로 여기 와서 legal immigrant로 숨어 다니거나 아니면 그런 법적인 거를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정을 좀 되게 스플릿 해놓고 그런 부분이 좀 되게 마음이 아파요. 박 씨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이 조속히 석방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며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한국국악원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오는 22일 특별 공연을 개최하고 한국 전통 국악의 진수를 펼칩니다. 세대를 넘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지난 40년간 뉴욕 한국국악원이 미주 지역에서 한국 전통 예술을 보존하고 알려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공연은 청소년 단원들의 평화의 북소리를 시작으로 입춤, 부채춤, 쏘고춤 메들리, 교방살풀이춤, 설장구춤, 진도북춤, 한량무, 오고무 등 다양한 국악 및 무용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꼭 알고서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좀 특별하게 제가 사명감을 갖고 국악원을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웠던 순간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요. 네, 하지만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원장은 창단 4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공수한 무대 의상과 악기들도 선보일 예정인 만큼 평소 국악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부담 없이 참석해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네, 앞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저희의 또 자라나는 2세들 학생들에게 좋은 그런 역량을 줄 수 있는 우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정말 그런 큰 장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우리 유산이 뿌리가 깊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신 그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뉴욕 한국국악원 창단 40주년 특별 공연은 오는 22일 오후 6시 플러싱 소재 프라미스 교회에서 펼쳐집니다. 20일 저녁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대규모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저지시티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들이 고립되면서 구조대가 소형 고무보트와 구조장비를 이용해 모두 69명을 구조했습니다. 일부 도로에서는 물이 무릎 높이 이상까지 차올라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졌으며 구조대원들이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운전자와 승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저지시티 침수와 관련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퀸즈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일부 구간이 침수되면서 양방향 통행이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프랜시스 로이스 블러바드 인근에서는 차량들이 물에 갇혀 긴 줄을 이뤘고 일부 운전자는 차량 지붕 위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즈의 일부 주택가에서도 하수구가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도로가 하천처럼 변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비는 밤사이 대부분 빠졌지만 일부 지하철 노선은 21일 아침까지 지연이 남아 있었으며 당국은 침수 도로와 파손된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이 20일 저녁 롱아일랜드 애틀랜틱 비치에 실제 토네이도가 상륙했다고 21일 오전 확인했습니다. 토네이도는 해상에서 발생한 용오름이 육지로 이동하면서 발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오후 7시 전후 선앤서프 비치클럽 일대를 덮쳤습니다. 당시 클럽 안에는 100명 넘는 이용객이 있었지만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카바나 30여 동이 파손되거나 완전히 무너졌고 의자와 목재 등 각종 구조물이 강풍에 날아가면서 해변 일대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피해 직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운영센터를 가동했습니다. 토네이도와 함께 쏟아진 집중호우로 나소 카운티 남부 해안 곳곳에서는 차량이 물에 고립되는 등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투입돼 운전자들을 구조했고 선앤서프 비치클럽과 인근 실버포인트 비치클럽은 시설 점검과 복구를 위해 임시 폐쇄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토네이도의 강도와 이동 경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올버니에 거주하는 35세 제시카 보이가 뉴욕주 의사당을 폭파하고 공직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연방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보이는 아이시스에 충성을 맹세한 뒤 의사당 주변을 직접 답사하고 사진을 촬영했으며 폭발물 제작법과 공격 방법을 알아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자신이 아이시스 관계자라고 믿은 FBI 정보원과 접촉해 못 등 파편용 물품을 준비했고 실제 폭탄이라고 믿은 비활성 폭발물과 총기, 탄약을 넘겨받은 직후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보이가 공격 이후 시리아의 아이시스 통제 지역으로 도피하려 했으며 올버니 시청과 백악관, 타임스스퀘어 등 다른 장소도 향후 공격 대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사건 이후 주의사당과 주요 주정부 시설의 경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주민들을 겨냥한 구체적인 추가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에게는 연방 테러 관련 혐의가 적용됐으며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하며 당일 기준으로 40조 470억 달러 규모의 국가부채가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이 보유한 부채는 32조 2,600억 달러, 정부기관의 부채는 7조 7,800억 달러입니다. 국가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월이며 4년 7개월 만에 10조 달러가 증가한 셈입니다. 부채가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국채이자 지급액이 증가했으며 연간 이자 비용만으로도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란과의 갈등 및 적대 국가들과의 군사적 긴장에 따른 국방비 지출 확대도 부채의 가속화에 큰 영향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법정 부채 한도는 41조 1천억 달러로 설정되어 있어 이번 40조 달러 돌파로 인해 의회 내에서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8일에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종교시설에서도 이민 단속과 체포를 허용한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던 지방법원의 금지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직후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에 시행하던 민감한 장소 보호 지침 프로텍티드 에리어즈 폴리시를 폐기했으며 교회, 성당, 사원 등과 같은 종교시설과 학교에서도 아이스 요원들의 현장 재량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반발해 종교단체들은 지난해 2월 메릴랜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급심 지방법원에서는 금지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그 후 DHS가 이를 불복하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종교시설 내에서 이민체포 금지 명령은 유지됐습니다. 항소법원은 정부의 단속 위협이 이민자들의 예배 참석을 위축시키고 이는 종교자유회복법 RFRA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소송에 참여한 세계 교단 산하의 8개 종교시설에 한정된 조치이며 전국의 모든 종교시설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금지령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컨설팅 업체 에이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가 올해 부담하는 평균 의료비가 5,300달러로 지난해보다 400달러 증가한 8% 비율의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코페이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내년도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 비용은 평균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며 의료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연간 평균적으로 직원 1명당 개인 플랜은 7,800달러, 가족 플랜은 2만 달러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HSA와 FSA를 활용해 세전소득으로 의료비를 적립하여 소득세를 줄이고 의료비를 충당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보험료 절감을 위해 제공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나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코페이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음주와 난폭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 19일에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경찰과 카운티 셰리프국, 지역경찰이 당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순찰과 검문소 운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및 약물운전, 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난폭 운전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평소에는 일반 차량처럼 보이지만 비상등을 켜면 경찰 차량임을 알리는 비표시 교통단속 차량, CIT도 투입됩니다. 작년에는 같은 단속 기간 동안 뉴욕주 전역에서는 총 13만 1,240건의 교통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이 가운데 과속은 2만 4,900건, 음주 및 약물운전 혐의로 4,125명이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정차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통과해야 하는 무브오버 법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뉴욕시 공립학교 가운데 차량 통행을 제한해 학생들의 보행 안전과 야외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스쿨스트리트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가 4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에 따르면 시내 공립학교는 1,600곳이 넘지만 주일 해당 사업을 이용한 학교는 48곳, 학생 수로는 약 2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스쿨스트리트는 등하교 시간이나 학교가 정한 시간대에 학교 앞 도로에 차량 통행을 제한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하고 야외 수업이나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감사원은 조사한 학교 건물 1,156곳 가운데 약 93%가 주변 도로 여건상 스쿨스트리트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청 과정에는 학교와 지역단체의 별도 협의가 필요하고 교통국 심사에도 최소 90일가량이 걸려 차며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시 교육국과 교통국이 학교에 직접 참여를 안내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선 시 자료에서는 학교 주변 도로에서 학생이 등교하는 날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학을 앞두고 학교 앞 교통안전 대책 확대 요구가 커질 전망입니다. 할라피뇨 고추와 관련된 살모넬라 집단 감염이 전국 32개 주로 확산됐습니다.
지난 19일 CDC는 전국의 감염자가 431명으로 증가했으며 입원 환자는 57명으로 집계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사망자는 없습니다. 해당 감염은 이달 초에 27개 주에서 345명의 감염자로 시작됐으며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문제가 된 할라피뇨는 멕시코 시날로아에서 재배되어 코스트 시트러스 업체가 유통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대상 감염자의 91%는 치폴레와 큐도바 등 멕시코식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치폴레는 할라피뇨 공급업체를 변경했고 큐도바는 할라피뇨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72시간 이내에 심한 설사와 고열 및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해당 증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탈수 증세가 시작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신형 전기 SUV GV90 공개 행사에서 럭셔리 모빌리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동화약품이 해외용 신제품 활명수 1879획을 출시하며 미국 아마존을 통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6,000건 줄어든 20만 6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회계연도 2분기 총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해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장기 재소자가 76년간 가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한 끝에 101세를 일기로 자연사했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의 흥행 성공으로 배우 톰 홀랜드가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둘 전망입니다. 2020년 왕실 직위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주했던 해리 왕자 가족이 6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일본 니신 식품이 5년간 개발해 출시한 찬물 전용 컵라면이 일주일 만에 품절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와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최저 기온은 6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3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4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2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